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스터디 진도의 마지막 챕터에서 첫 번째 클러스터링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최재환이라고 하고요. 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일단 뭐 군집 분석, 군집화 분석이라고 하는데, 클러스터 자체가 어떤 집단, 무리를 의미하고,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은 그 무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지금 첫 번째로는 제일 유명한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 발음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계층 군집 분석, 이 두 번째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클러스터링에 대해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링은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의 하나이죠. 지도 학습이라고 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것이 의자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자가 아니다, 이런 라벨링이 되어 있는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시킨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지도학습의 개념이고, 그렇다면 비지도학습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라벨링이 없이 트레이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트레이닝이 된다고 해서 주어진 어떤 데이터가 무엇이다라고 인식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떠한 데이터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같은 계열로 묶을 수 있겠다 정도는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집화하는 것을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비지도 학습의 제일 큰 특징이라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어떤 라벨이 없다는 부분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중에서 대표적인 클러스터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이것들을 갖다가 비슷한 속성이 있는 것들끼리 묶어주는 형태로 해서 군집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좀 클러스터링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위주가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수학적 해석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까운 곳에 클러스터링에서는 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와 포인트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것들끼리 묶으면은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의 속성, 비슷한 속성을 갖는 것끼리 묶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이제 방사형 이런 데이터셋 역시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알고리즘으로 클러스터링이 가능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이 이제 실제 현업에 쓰이는 케이스를 보자면은 어떤 서류들을 또는 뉴스 토픽 같은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분야라고 알고 있는 것은 마케팅 대상, 고객 분석, 고객을 군집화해서 내가 마케팅 수단을 좀 관리하고자 할 때 또 많이 쓰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클러스터링의 제일 대표적인 첫 번째 K-means 클러스터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K-means 클러스터링은 처음에 입력값으로 클러스터의 개수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 자체가 중심점을 임의로 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의로 설정된 중심점들이 가장 최적화된 거리에 위치하게끔 계속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가지고 최적화된 모델이 나오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처음에 임의로 어떠한 포인트들을 설정을 하고 그 포인트가 가장 최적화된 중심점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제 모델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의 데이터셋이 흩어져 있을 때 첫 번째로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갖다가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포인트들을 클러스터 센터에 가장 가깝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는 그
클러스터 센터의 위치를 계속해서 가야던 최적화된 위치로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최종 모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강의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셋에서 실제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찍혔던 X자형의 이런 포인트가 점점 최적화된 곳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시아 교수는 여기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공감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걸 보고 아름다워해야지 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 중심점, 최적화된 중심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K-민즈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는 이제 수직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리이고요. 그리고 어떤 죄송합니다. 자, 중심점과 데이터 간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합계. 모든 데이터셋과 각 데이터 포인트와 중심점 간의 거리를 전부 다 계산해서 합해했을 때 그것이 가장 최소가 되는 것이 그 코스트 값이 이제 K-민즈 알고리즘에서 최적화된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 알고리즘이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해 나가면서 가장 최소값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단 한 번에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계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소값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수식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도 아까와 비슷하게 조금 다른 형태의 데이터셋이지만 이거 역시 중심점을 이런 식으로 점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게 아니고 네. K-민즈가 잘 통하는 데이터셋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스파이럴, 소용돌이 모양 같이 된 경우에는 K-민즈의 모듈을 적용하면 분류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른 분류 알고리즘이 있으면 얘기를 하기 끄는 거거든요. 이거는 잘 안 되는 예를 보여주고 스파이럴한 데이터셋에는 K-민즈가 잘 안 통한다. 실제로 강의 마지막에서도 원형의 데이터 모양이 가장 K-민즈에 적합하다라는 교수의 설명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K-민즈가 적합한 모델과 적합하지 않은 모형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그림은 사실 소용돌이를 이루는 두 개의 큰 집합이 있는 거죠, 지금. 네네, 그렇죠. 두 개가 분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분류가 안 되고, 거리만 가지고 되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이 집합 분류 실패한 거죠. 네. 적합한 분류가 되지 않는 케이스의 데이터. 그런 게 다른 로직을 써야 된다. 네네네. 다른 로직을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어서 방금 같은 데이터 모형일 때, 적합하다고 하는 계층 분집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말로 이제 한자어로 이제 계층 분집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데이터 하나를 그 자체를 이제 클러스터라고 보고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가지고 이제 분집화해 나가면서 그것을 쌓아 나가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블로그를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슬라이드를 멈추고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복제로 바꾸면 다시 공유해야겠죠? 예. 이것은 어떤 블로거 분이 정리해놓은 모형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층적 클러스터링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스포츠에서 토너먼트 대진표와 비슷한 모양이 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의 클러스터라고 간주를 하고 그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의 거리에 따라서 그 클러스터들을 묶어 나가는 과정으로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과정을
이제 기본적으로 계층적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5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0, 1, 2, 3, 4, 5개의 포인트가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클러스터링 해 나가는 것인가라는 과정을 이제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각 모든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네. 한 포인트당 4개의 거리가 나오겠죠. 3에서도 1, 4, 2, 0에 대한 거리가 나오고 1에서도 3, 4, 2, 0에 대한 거리가 나오고 각각의 거리가 나왔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 지금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2와 4 데이터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1.96820이라는 거리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거리가 구해졌을 때 2와 4나 하나의 분집으로 묶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와 4는 이제 각각의 2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묶여진 클러스터 외의 클러스터에서 이 묶여진 클러스터를 향해서 거리를 다 구합니다. 3에서는 4와 2의 거리, 1에서는 또 4와 2의 거리, 0에서 또 4와 2의 거리.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먼 거리, 6.35869.0을 나타내는 1번은 이제 2, 4와 가장 먼 이제 그런 전혀 다른 클러스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윗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3번 포인트는 4번 포인트와 2.314338이라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클러스터링을 한다면은 3이 4, 2와 묶이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계층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나머지 것들과 이렇게 최초에 묶였던 것들이 계층적인 클러스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나중에 저희가 보겠지만 파이썬에서도 사이킨러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시 그러면 슬라이드 쪽으로 가겠습니다. 슬라이드 예제가 더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가요? 슬라이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슬라이드 예제는 제가 뭐 비슷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있을 때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거리만을 이제 가까운 거 묶고 가까운 것끼리 묶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분식화를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해 나간다는 것이죠. 네. 아까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의 부적합하다고 보여줬던 데이터 모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거리에 따라서 계층이 묶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빨간색은 파란색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묶이지 않고요. 빨간색끼리 분집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 원형과 이제 파란색 나선형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강의에서도 좀 설명을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적용해 본 거예요. K-민즈와 비교해 보면은 비슷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계층 클러스터링은 이런 식으로 어떤 스텝이 넘어갈수록 계속 그 클러스터링되는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몇 개의 클러스터링, 지금 여기에서 이 주어진 선에서 보자면은 7개의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개가 될 때까지 합친다. 7개 될 때까지 합친다. 네네. 이제 목표 클러스터가 7개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교차하는 점을 세어보면은 그것이 클러스터 개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에서 7개가 되고요. 그 다음 예제에서 보시면은 2개의 클러스터 될 때까지 묶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 밑바닥에서부터 묶어 나가는 셈이 되겠죠. 밑바닥에서 묶고 해가지고 2개의 클러스터가 될 때까지 2개는 곧 여기서 교차하는 이 두 부분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층 클러스터링이 될 겁니다. 뭐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요. 크게다 아주 유용하게 다른 문제에서 유용하게 쓰인다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대표적인 비즈박스의 분류 모델로서 두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적 설명이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랩은 안 해요. 랩은 각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준비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아, 진짜? 복잡하진 않고 하시면 됩니다.